올해 2023년은 한국전 전후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줄여서 전후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휴전선에서 총성은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남북한이 체제 대결을 했습니다. 지난 70년은 전쟁을 막은 7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왔습니다. 이 평화의 시기에 우리는 지도자들, 기업인들, 군인, 과학자, 기술자 똘똘 뭉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니, 일밖에 한 일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일밖에 한 일이 없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을 거치면서 저 부지런한 북한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오로지 새 악마를 존엄한 존재로 추앙하는 일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한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실질적 국력에서 100대 1입니다.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자, 전후 70년 대한민국 역사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est story ever told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쓴 주인공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The greatest generation입니다. 가장 위대한 세대입니다. 이승만, 박정희로 대표되는 위대한 대통령들, 그리고 정주영, 이병철 선생으로 대표되는 기업인들, 수많은 과학자들, 전문가들. 자, 그러면은 올해를 어떻게 기려야 되겠습니까? 전후 70년. 앞으로 생각을 바꿉시다. 저는 전후 70년, 기독교로 말하면은 주후 몇 년 이런 게 있죠. 주후, 기독교 탄생, 그러니까 크리스찬 기준으로 예수 탄생 전후로 나누는 그게 바로 서기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한때 단기를 쓰다가 1962년부터 서기로 썼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을 주제로 중점으로 해가지고 기준으로 해가지고 김일성 출생 전과 후를 나눕니다. 올해를 주체 112년이라고 합니다. 김일성이란 악마가 태어난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체 112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물론 서기를 써야 되겠지만은 우리 나름대로의 이 시대 구분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후 70년 이렇게 하자는 거죠. 1953년 7월 27일 전의 대한민국과 그 후의 대한민국은 천지 차이입니다. 전후 70년 우리는 뭘 했느냐 하면은 잘한 일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그래서 전후 70년 우리가 한 일을 정리하고 자랑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은 전후 70년 이제는 통일이다 이래 될 겁니다. 전후 70년 이제는 자유통일이다. 이게 조갑제 TV가 지향하는 올해의 목표입니다. 이 방향으로 조갑제 TV, 조갑제닷컴을 이용해 가지고 일대 캠페인을 벌이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특히 회원 가입 많이 해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원에서 전후 70년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붙습니다. 시조를 지을 때 운을 주듯이 전후 70년이라는 운을 주면은 그 뒤에 문장이 따라 나옵니다. 전후 70년 가장 위대한 이야기, 전후 70년 최고의 인물은 누구인가, 최고의 기업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의 화두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전후 70년 너희 주인공 중에 한 분이 누굴까요? 생각에 따라서는 우리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70년의
주인공 그룹 중에 하나가 역시 기업인 아니겠습니까? 기업인. 며칠 전에 통계를 보니까 현대차가 자동차 생산 판매 대수에서 세계 3등이 됐습니다. 1등이 일본의 도요타, 2등이 독일의 폭스바겐. 현대차가 600만 대 이상을 팔아가지고 세계 3등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70년 전에 우리는 오토바이도 못 만들었습니다. 겨우 자전거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병철, 정주영 두 사람이 바로 떠오르죠. 두 사람은 스타일이 다릅니다. 이병철 선생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교육도 제대로 받고 깔끔한 분입니다. 그분이 만든 삼성그룹, 그 중에서 삼성전자는 세계적 회사가 되었습니다. 제조업체로서 세계에서 매출액이 4등, 5등 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스타일이 다른 정주영 선생, 이분은 소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소학교 들어가기 전에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한 게 그분을 만들었다고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서당 3년 다니면서 한문 교육한 그 바탕이 나를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분입니다. 농사꾼이었습니다. 노동자였습니다. 학력은 소학교 졸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적 기업을 만들었느냐? 쌍벽이죠. 스타일도 다릅니다. 이병철식이 있고 정주영식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그 토속적인 정서나 기질에 맞는 분은 정주영 선생으로 봐야 될 겁니다.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가 세계 3등, 또 세계 1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대중공업, 흔히 현대조선으로 알려져 있는 현대중공업이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입니다. 세계 3위의 자동차 회사, 세계 1위의 현대중공업을 만든 정주영 선생, 이 1980년대에 KBS에서 강연한 게 있습니다. 나의 일대기라는 제목의 강연인데 1시간 남짓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중에 이분이 나는 왜 좌절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힘이 불끈 솟습니다. 아,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주영 선생은 그 어려움을 맞아서 그것을 돌파하는 데서 쾌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어떤 운명과 마주한 인간의 심리가 뭐냐 하는 이야기인데, 요걸 제가 녹취록을 작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주영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미국의 정형외과 선생님의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서 자꾸 떨어지는데 자기 코가 다른 사람처럼 높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그래서 수술을 해 주었더니 그 다음 나가서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코가 낮기 때문에 안 될 거라는 그 생각이 크게 위축감으로 작용해서 장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 선천적인 불구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 많은 일을 하는데 골치가 아프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나 현재나
제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미래를 향해서 항상 희망에 차 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꼭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그런 희망에 차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간단합니다. 우리 정중현 선생의 생각이. 과거 가난해서 노동판에서 일을 할 때에도 아침 6시에는 모두 아침에 일찍 나가니까 그땐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오늘날까지도 아침에는 언제든지 그날 할 일이 아주 기쁘고 즐거워서 흥분 속에서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골치 아프다, 오늘 무슨 일을 할까 걱정하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우리 정중현 선생은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흥분 속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아침 5시 전에는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일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날 할 일이 너무 기대되고 기뻐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골치 아픈 일이 많지 않느냐고 묻는데, 저는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을 더 잘되게 밀고 나갈 때는 물론 한없이 좋지만, 또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그 기쁨은 다시 없이 좋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쾌감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예화를 소개합니다. 시골에서 일본 경찰의 독서회 문제, 아마 독립운동했다는 뜻입니다. 독서회 문제. 독서회 문제로 늘 불려다니는 동네 사람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매일 독서회 사건으로 불려 들어갔는데 그 사람 이야기가, 경찰서에 불려 들어가는 것은 골치 아프지만 그 나오는 기분이 좋아서 살맛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경찰서에 매일 불려 다니면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일 텐데, 이 사람 사고방식이 경찰서 불려갈 때는 좀 기분이 나쁘지만, 그리고 나올 때는 기분이 좋아져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의 그 기쁨은 좋은 일이 추진될 때의 기쁨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을 흥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학교 학생들이 소풍 갈 때 흥분 속에서 일찍 일어나는 기분과 같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소풍 갈 때 저도 경험했지만, 소학교 때 소풍 가면 그 전날 잠이 안 옵니다. 아주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설레는 거죠. 그런 기분으로 정중현 선생은 항상 설레는 기분으로, 흥분된 기분으로 일어난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당합니까? 근데 정중현 선생만 그렇겠습니까? 전후 70년 우리의 선배 세대들, 우리의 삼촌 아버지,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선천적으로 건강한 면도 있지만은, 전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건강하면 육체는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실의에 차 있고 복잡하고 알력이 있고 이렇다면 건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신이 성실하고 건전하면 육체는 항상 건강하고 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되도록 회사에 걸어 나오고, 어쩔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6시쯤부터 정부도 치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회사 아침 간부 회의를 7시 반부터 하는데 아직 시간이 남으니까 자연히 걸어 나오면서 시간을 소비하든지 정구하면서 소비하든지 매일 일과 같이 그렇게 합니다. 생각만 건전하게 가지고 부지런하면은 다 자기가 뜻하는 대로 성공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덧붙일 것도 없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쁘게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맞아가지고 정면 돌파할 때 그 기쁨은 최고다. 그래서 아침마다 설레는 기분으로, 소풍 가는 기분으로 매일 일어나서 일했다. 이런 정주행 세대가
전후 70년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스토리로 만들었습니다.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그것을 만든 위대한 세대,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전후 70년이 되는 올해 그걸 생각하고 표현하고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기록으로 남기고 하면서 올해를 보냅시다. 앞으로 시대의 구분을 전후 70년으로 합시다. 내년은 전후 71년이 됩니다. 그러면은 미래지향이 됩니다. 그것은 통일로 갈 것입니다. 전후 70년, 이제는 통일입니다. 감사합니다.